아이들은 놀고 싶었다. 낡은 도서관 뒷마당, 바람에 젖은 이야기 책들을 찢어 종이배처럼 접었다. 그렇게 만든 숲하얀 나무와 얇은 잎사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간이 완성됐다. 그리고 그날 밤 찢어진 책 속에서 사라진 인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야기가 우리를 기억하나 봐. 종이숲은 아이들이 만든 세계 중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장소다. 그곳의 나무는 책장을 접어 만든 것이고 바람은 낭독되지 못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이 사람들은 원래 이야기 책 속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페이지가 찢기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속한 서사를 잃고 숲으로 흘러들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아직 읽히지 않은 문장을 찾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종이숲의 공기는 늘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남아있다. 거기선 목소리보다 잉크의 냄새가 먼저 들린다. 그녀는 도서관 정리를 맡은 봉사자였다. 아이들이 버리고 간 찢긴 책들을 모으던 중 희미한 바스락 소리를 들었다. 책장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걷고 있었다. 얇은 종이로 된 팔, 구겨진 문장으로 된 눈동자, 그리고 잉크가 번진 입. 그녀는 그것을 종이사람이라 불렀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몸의 글자들이 스스로 움직여 문장을 만들었다. 우리의 결말을 돌려줘. 그녀는 무심코 한 장을 펼쳤다. 그 순간 바람이 일었다. 페이지 하나가 떨어져 나가 그녀의 손에 붙었다. 그건 손가락의 살빛을 닮은 하얀 종이였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종이숲이 자라나는 이유는 누군가의 빈 페이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걸. 그날 밤 종이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찢긴 책 표지를 닮아 있었다. 규칙 제1항. 찢긴 페이지를 주울 때는 반드시 장갑을 낄 것. 그 페이지는 아직 누군가의 피부일 수 있다. 종이숲에 떨어진 페이지는 두 가지다. 완전히 죽은 종이와 아직 살아있는 종이. 맨손으로 찢긴 페이지를 만지는 순간 그것이 후자라면 당신의 체온이 그 종이에 스며든다. 종이는 당신의 온기를 흡수하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당신의 손바닥에는 희미한 글자가 새겨진다. 그 글자는 누군가가 살았던 흔적, 그들의 마지막 문장이다. 페이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을 새로운 주인으로 착각하고 당신의 피부를 조금씩 종이로 바꾸기 시작한다. 손끝부터 하얗게 마르고 구겨지고 글자가 떠오른다. 장갑은 유일한 경계선이다. 섬유와 섬유 사이의 얇은 벽. 규칙 제2항. 종이숲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말 것. 그 이름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종이숲의 나무들은 모두 이야기로 자란다. 누군가 숲 속에서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단어 조각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 민수야라고 부르면 나무의 껍질의 민수는 숲 속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문장이 새겨진다. 그 순간부터 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길을 잃기 시작한다. 나침반은 작동하지 않고 왔던 길은 사라지고 출구는 점점 멀어진다. 더 무서운 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수는 걷고 또 걸었지만 끝은 없었다. 민수는 나무가 되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의 운명이 한 문장씩 쓰인다. 종이숲에서는 침묵만이 안전하다. 규칙 제3항. 불빛 아래서 종이 사람을 마주하지 말 것. 그들은 그림자가 없기 때문이다. 종이 사람은 원래 책 속의 인물이었다. 누군가 너무 열심히 읽어서 혹은 너무 강하게 상상해서 그들은 페이지를 뚫고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이다. 두께 0.1의 존재. 불빛 아래 서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빛이 그들을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불빛 아래서 그림자 없는 사람을 마주친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라. 그들은 입체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당신의 두께를, 당신의 그림자를 탐낸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교환이 시작된다. 당신은 점점 얇아지고 그들은 점점 두꺼워진다. 마침내 당신이 종이처럼 얇아져 바람에 날릴 때 그들은 당신의 그림자를 신고 숲을 걸어 나간다. 규칙 제4항. 읽지 않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말 것. 그 문장은 너의 기억을 다시 쓴다. 종이숲의 나무 껍질과 낙엽에는 무수한 문장이 척혀 있다.
그중 어떤 문장은 아무도 읽지 않은 채로 수백 년을 기다렸다. 읽히지 않은 문장은 강력한 힘을 품고 있다. 당신이 그것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그 문장은 진실이 된다. 1987년 7월 나는 이 숲에서 죽었다라는 문장을 읽으면 당신의 기억이 재구성된다. 당신은 정말로 1987년에 이 숲에서 죽은 사람이 되고 지금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걷고 있는 유령이 된다. 문장은 과거를 만들고 과거는 현재를 규정한다. 가장 위험한 건 비완성 문장이다. 나는 영원히 로 끝난 문장을 읽으면 당신은 영원히 그 다음 단어를 찾아 헤매게 된다. 숲을 떠날 수 없다. 문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규칙 제5항. 잉크가 손에 묻으면 바로 씻을 것. 그건 이미 살아있는 글이다. 종이 숲의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은 검은색이다. 그것은 잉크이자 동시에 피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양분이자 이야기가 쓰이기 위한 재료. 이 잉크가 피부에 묻으면 즉시 글자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처음엔 작은 점 하나, 그 다음엔 선, 그리고 곡선. 당신이 씻어내기 전까지 계속 글자가 쓰인다. 그 글자는 당신의 생각을 읽어 문장을 만든다. 나는 두렵다라고 생각하면 손등에 그 문장이 새겨지고 그 문장이 새겨지는 순간 두려움은 배가 된다. 잉크는 감정을 증폭시킨다. 공포를 쓰면 더 무서워지고 슬픔을 쓰면 더 슬퍼진다. 씻지 않고 방치하면 잉크는 피부를 뚫고 혈관 속으로 들어간다. 그때부터 당신의 생각 모두가 눈에 보이는 글자가 되어 몸 표면에 떠오른다. 투명한 사람. 규칙 제6항. 종이숲 안에서 펜을 꺼내지 말 것.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다. 종이숲은 이미 쓰인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모든 생명, 모든 존재는 누군가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신이 숲에서 펜으로 무언가를 쓰는 순간 그것은 기존의 문장을 덮어쓴다. 여기는 아름답다라고 나무에 적으면 어딘가에서 여기는 고통스럽다라는 문장이 지워진다. 그 문장으로 존재하던 누군가가 사라진다. 더 위험한 건 무의식적인 필기다. 습관적으로 끄적이는 낙서, 메모, 체크리스트.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한 줄씩 지운다. 우유 사기, 빨래하기라고 적으면 어딘가에서 나는 살아있다라는 문장이 지워지고 그 사람은 종이 숲의 일부가 된다. 펜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다. 잉크는 피보다 진하고 문장은 칼보다 깊이 벤다. 규칙 제7항. 페이지가 뒤로 넘어갈 때는 멈춰 설 것. 그건 너를 닫으려는 신호다. 종이 숲을 걷다 보면 이상한 감각을 느낄 때가 있다. 마치 당신이 책의 한 페이지인 것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뒤로 젖혀지려는 느낌. 그건 착각이 아니다. 종이 숲은 거대한 책이고 방문자들은 그 책의 일시적인 문장들이다. 당신이 걸어온 경로, 했던 행동, 생각들이 모두 페이지에 기록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숲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판단한다. 그때 페이지가 뒤로 넘어간다. 당신의 페이지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접히고 눌리고 다친다. 3차원 존재가 2차원으로 압축되는 고통. 멈춰 서야 한다. 숨을 참고 움직이지 않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페이지는 천천히 다시 펴진다. 규칙 제8항. 종이 사람이 미소 짓는다면 도망칠 것. 그 미소는 너의 문장에서 벗겨진 것이다. 종이 사람은 표정이 없다. 인쇄된 얼굴, 그려진 입, 고정된 눈빛. 그들은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들이 미소 짓는다. 그건 그들의 미소가 아니다. 당신의 것이다. 종이 사람은 당신이 지나간 흔적을 읽는다. 발자국에 남은 압력, 숨결에 섞인 단어, 표정에 새겨진 감정. 그들은 그것을 모방하여 자신의 얼굴에 붙인다. 당신의 미소를 복사해서. 문제는 복사 과정에서 원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종이 사람이 당신의 미소를 지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미소 지을 수 없다. 입가는 움직이지 않고 감정은 메마르고 기쁨의 기억조차 흐릿해진다. 그들은 당신의 다른 표정들도 하나씩 가져간다. 슬픔, 분노, 놀람. 마지막엔 무표정만 남는다. 당신이 종이 사람처럼. 규칙 제9항.
종이숲에서는 절대 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의 나무가 쓰러진다. 끝은 모든 이야기의 종착점이다. 그리고 종이숲의 나무들은 각각 하나의 이야기다. 누군가 끝이라고 말하거나 쓰는 순간 가장 가까운 나무의 이야기가 강제로 종결된다. 나무는 삐걱거리며 쓰러지고 그 나무로 살아가던 수십 개의 문장들이 흩어진다. 그 문장 속에 살던 종이 사람들도 함께 사라진다. 더 무서운 건 연쇄 반응이다. 하나의 나무가 쓰러지면 그것과 연결된 다른 이야기들도 영향을 받는다. 속편, 전편, 외전의 나무들이 균열을 일으킨다. 끝이라는 단어는 전염된다. 한 번 나무에 새겨지면 바람을 타고 다른 나무로 퍼진다. 마치 불처럼. 최악의 경우 전체 숲이 끝이라는 단어로 뒤덮여 모든 나무가 동시에 쓰러진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당신의 이야기도. 규칙 제10항. 숲을 떠날 때 손에 종이 조각이 남았다면 버리지 말 것. 그건 내가 읽히지 못한 마지막 문장이다. 종이숲을 빠져나올 때 손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숲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다. 혹은 저주. 그 종이 조각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다. 당신에 관한 문장. 과거의 비밀일 수도, 미래 예언일 수도, 현재의 진실일 수도 있다. 읽지 않고 버리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영원히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잃는다. 하지만 읽으면 그 문장이 당신을 정의하게 된다. 나는 결국 돌아온다라고 적혀 있다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종이숲으로 다시 끌려온다. 나는 이미 죽어 있다라고 적혀 있다면 당신의 삶은 착각이 된다. 가장 잔인한 건 미완성 문장이다. 나는 으로 끝난 문장. 당신은 평생 그 문장을 완성하려 애쓰지만 끝은 오직 종이숲 안에만 있다. 그 종이 조각은 초대장이자 족쇄다. 당신을 숲에 묶어두는 마지막 문장. 경고사항 안내드립니다. 종이숲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의 무덤이자 요람이다. 들어간 사람 중 온전히 돌아온 사람은 없다. 누군가는 페이지가 되어 나무에 붙고, 누군가는 문장이 되어 바람에 흩어지고, 누군가는 잉크가 되어 땅에 스며든다. 숲은 계속 자란다. 새로운 이야기를 먹고 새로운 인물을 흡수하며. 당신이 이 경고문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당신이 종이숲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이 문장들도 이 경고도 모두 숲이 쓴 것일 수 있다. 당신을 숲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규칙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규칙을 완벽히 지킨다 해도 당신은 이미 이야기의 일부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다. 다만 그 끝이 언제인지 누가 쓰는지를 모를 뿐. 그녀는 도서관 문을 닫으며 손끝을 바라봤다.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작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그녀는 책을 덮었다. 하지만 숲은 여전히 페이지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문장을 찢을 수 있을까?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복원해볼까?